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 임상 경험으로 다양한 수족 다한증 환자분들을 뵈왔는데요. 수족 다한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딱 잘라서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이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의원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전에 제가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 그리고 얼굴과 상체,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두한증에 대한 말씀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한증에 대한 영상 세 번째 편으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 다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손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많이 불편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해하는 건 바로 학생들일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수족 다한증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의 약 70% 가까이는 학생분들입니다.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되는데 손에 땀까지 많이 나서 시험지가 축축하게 젖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OMR 카드가 답안지 카드가 번질까봐 겁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수능을 망치고 울면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땀은 36.5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항온동물인 인간이 신체에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생리 기능인데요. 하지만 덥지도 않고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땀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특히나 손발에 땀이 많은 것을 수족 다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덥지도 않은데 손발에 땀이 많이 나니 다른 사람하고 악수할 때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발에 땀이 많이 나면 발냄새도 나서 어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은 많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족 다한증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화입니다. 평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이로 인해서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땀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열을 배출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열을 땀과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는데 그 중에 땀이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양기 부족입니다. 기력이 약해서 일단 벌어진 땀구멍을 오므려 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열을 통해서 땀을 증발을 시켜줬으면 땀구멍을 다시 오므려 줘야 되는데요. 이 오므려 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린 상태로 닫히지 않는 땀구멍에서 땀이 줄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위습열인데요. 비위, 즉 위장에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등 위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위장에서 열을 조장하고, 이 열이 손발에 전달돼 손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비위습열의 특징은요, 혀에 백태가 많이 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땀이 나면 전신에 땀이 다 날 것이지 왜 그럼 특히 손발에 땀이 많이 나나요?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계신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주사말, 비위, 즉 위장이 내 끝단, 손발을 관장하고 비위의 문제는 손끝, 발끝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수족냉증 영상에서 손발이 찬 것은 속이 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비위의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손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위기허입니다. 비위기허는요, 비위습열처럼 위장의 문제이기는 한데 위장 기능이 체질적으로 약한 몸이 마른 편인 소음인 체질에 많습니다. 굳이 기름지거나 부담되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셔도 위장에서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과부하가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 임상 경험으로 다양한 수족 다한증 환자분들을 뵈왔는데요. 수족 다한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딱 잘라서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이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심화와 땀구멍을 다시 오므려주기 어려운 양기 부족을 바탕으로 깔고요. 비위습열 혹은 비위기허증이 겹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 다한증은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선 심장의 화를 꺼줘야 되겠죠. 심장의 화를 내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양기를 끌어올려서
땀구멍을 조절할 능력을 길러주고요. 비위 습열인지 비위 기허인지에 따라서 위장의 찌꺼기를 빼주거나 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재를 처방하고요. 땀을 통해서 또한 소실된 체액인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와 함께 배합해서 개인 증상과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게 되는데요. 수족 다한증은 몇 달 불편하다고 한의원에 오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몇 년 또는 평생 걸친 증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수족 다한증을 한의원 말고 집에서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꿀팁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생활입니다.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아마 안 받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풀지 못하면 심장의 화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게 되고 여기서 생긴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선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취미생활 어떤 게 좋냐고요? 네, 취미생활은 본인의 평소 성격과 반대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라면 조용한 명상이나 요가, 바둑두기 등이 좋겠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들은 활동적인 에어로빅, 등산, 근력 운동 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삼이나 홍삼 끊기입니다. 혹시라도 몸에 좋다고 본인의 정확한 체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삼이나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일단은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홍삼은 체질에 상관없이 다 좋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삼은 인삼의 주 성분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용이하도록 쪄서 말린 것일 뿐 그 효과와 효능은 인삼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인삼이 체질과 맞지 않는 경우 상체의 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계속 손발과 전신의 땀을 몇 년째 흘리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원인을 찾으려고 진찰하면서 여쭤보니 본인의 체질과 맞지 않는 홍삼을 몇 년째 장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끊게 해드렸더니 이것만으로도 땀이 반은 없어졌다고 매우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하기입니다. 삼겹살,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비위의 습열, 즉 열을 조장해서 수족 다한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런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는 게 좋겠고, 과체중인 분들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원장님 땀이 많이 나는데 운동을 하라고요? 너무 불편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단 조절부터 먼저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족 다한증 환자분들은 손과 발을 통해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땀을 통해서 수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몸에서는 이를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열이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해서 땀을 더 배출하게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하게 드시고요. 제가 전에 물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이든 차가운 물이건 무조건 한 잔 드시고 30분에 한 번, 즉 매 정시와 30분이 되면 그냥 별일이 없더라도 물을 몇 모금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물 대신에 커피나 아이스 커피 등을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 다한증의 원인 4가지, 심화, 양기 부족, 비위습열, 비위기허, 그리고 치료 방법 또한 생활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인삼, 홍삼 끊기, 다이어트, 충분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 좀 영상으로 다뤄주세요 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